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7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곳 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은 이 전쟁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이 계속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인구 증가 때문에 평화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평화를 한다고 해도 금시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원래 인구가 많으면은 치열한 경쟁이고 또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 질서를 재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홍해, 홍해, 그 다음에 아덴만,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를 항상 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봉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완전히 막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중동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홍해 이런 데를 완전히 봉쇄가 돼 가지고 배가 전혀 다니지 않아도 전 세계는 살아갈 수 있고 물가도 안정된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제 홍해라든가 호르무즈 이런 데는 화물선을 폭격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을 그 지역, 중동 지역에서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아덴만, 홍해 이런 데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봉쇄해버리겠다, 이렇게 항상 으름장을 놓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고 세계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강력한 교훈을 남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핵시설이라든가 정유시설도 폭격을 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석유를 생산 수출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도 세계 경제는 잘 돌아가고 물가가 안정되고 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새로운 중동 지역의 질서가 재편성되고 확립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핵시설이라든가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저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에. 지금의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까지 확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정밀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과시를 했다 하는데, 그런데 얽매여 가지고는 세계 경제 질서, 전쟁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이 기회에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홍해, 아덴만, 호르무즈 해협,
그 좁은 그 바다, 그 지역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홍해, 아덴만 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 가지고 20년, 30년을 전 세계는 잘 산다. 경제 성장률이 온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석유를 수출 수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체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보여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반 생활에서 얘기하는 걸 때 보면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질서가 바로 잡힌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본때를 한번 보여준다는 것은 일볼 백개라고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그렇게 해야 중동의 평화는 오래 갈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중동의 전쟁이 영구히 평화 협정을 맺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생존 경쟁이에요. 싸움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사람이 항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투게 되고 다투게 되면 그게 확대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 평화 협정은 말뿐이지 사실상 실현되기가 불가능한 협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쟁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전 세계의 인구가 축소된다. 전쟁하지 않고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인구 감소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협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전 세계 인구가 95억이 육박하는데 그 반절 한 40억에서 50억이 죽고 한 3, 40억이 남으면 딱 좋습니다. 그 정도를 만들려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내가 뭐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계속 전쟁을 이어간다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그 자연의 섭리, 본능에 의해서 그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주장을 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보잖아요. 지금의 전 세계에는 중동 지역의 그 불안정 때문에 그 에너지, 그 석유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앞으로 석유 말고도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과제가 남아 있죠. 전 세계는 앞으로 중동 지역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석유가 계속 나올 수가 있나요? 계속 물처럼 무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재고 바닥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석유 없이면은 살아갈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핵 융합 뭐 이런 에너지를 개발해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석유가 언제까지 계속 석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이게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연 환경이 파괴돼서 지금의 모든 것이 이렇게 뭐든지 꼬이고 안 풀린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잘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환경 파괴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힘으로 사람과 사람이 협상으로 전쟁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론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돼요. 그것이 인구 증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는 지금의 물가가 안정됐다,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환영을 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그게 연착륙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잠시 일어나는 소나기 비와 같은 그런 잠시 지나가는 일뿐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는 호황기는 오지 않는다. 인구가 줄지 않는 이상 경제 성장률, 호황기, 고용 증대, 전 세계의 경제 지표 향상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인구 감소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지만은 환경이 복구가 된다는 얘기죠. 자연재해의 피해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런 확실한 그 인구 감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지구가 회복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안정이 되고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보는 이유가 바로 제가 얘기하는 그 논고, 그 설명하는 바탕이 되는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파키스탄 여러 주변 국가들한테 확전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일어나도 할 수 없이 응해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 질서는 잡을 수 있을 망정, 전쟁은 인구 감소를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평화를 협정을 해야 된다 당장. 어떤 사람은 더 공격을 해서 핵시설, 그 다음에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주장이 상반되는 전 세계 국민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지금의 전 세계 국민들이 그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시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시위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의 문서상의 도장을 찍는 것이지 앞으로의 현실에서는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 인구 증가가 계속되는 이상 점점 심해져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각종 악독한 살인 행위, 총기 난사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 옛날에도 그런 것이 일어나긴 났지만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점점 건수가 증가하잖아요.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곧 치열한 경쟁 사회다. 치열한 국제사회다.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사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는 결국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큰 전쟁이 일어나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인구가 지금의 한 40억, 50억이 사망하든지 그런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평화, 물가 안정, 금리 정책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물가가 자꾸 올라가지고 이제 물가 안정이 된다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었지요. 기온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그래요. 이 기상이변이 곧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는 척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